봅시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과학 질문으로 얘는 순서 관련되는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순서를 잘 맞추시면 되는데 일단 말 자체가 어렵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게 수식하는 말들이 이미 벌어진 일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봅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고전압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전자에 대한 얘기네. 그런데 이 전자는 음극에서 나왔대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자기장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궤적 양극으로 이동한다. 어려운 건 아니네. 지금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지? 뭐 때문에? 그럼 순서 그대로야. 고전압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 이동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한대? 궤적을 그린다는 얘기인 거지. 글쎄, 어려운 거 아니죠? 이 과정, 이 그저 나왔으니까 확인해야지. 어떤 과정?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기체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다. 충돌하여 기체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대. 그럼 하나가 내용이 추가된 거네. 봐봐. 보통의 글은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큰 틀을 얘기합니다. 먼저 크게 얘기해. 이게 앞부분에서의 역할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거든. 지금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지금 큰 틀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궤적을 그리며 간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이게 지금 큰 틀이잖아. 그런데 이동 과정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 이동 과정에서 지금 기체와 충돌해서 이 기체를 양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분리시킨대.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가 필요하네. 지금 전자가 두 번 나오잖아. 여기 음극에서 넘어가는 전자랑 지금 기체에서 나타나는 전자랑 이거 구분해야지. 서로 다른 전자인 거니까. 다시. 지금 앞부분에 먼저 크게 얘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냉분. 얘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야.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서 자기장이 튀어나오네.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면 이 자기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 봐봐. 이 자기장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 과정에 큰 지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자기장은 핵심 내용일까 핵심 내용이 아닐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게 과정이라며 순서잖아.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자기장이 중요한 것인지 따질 때 자기장이 없으면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 중요한 거라면 일어나지 말아야지. 지금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것이 자기장이라면 일어나지 말아야지. 자기장을 빼면. 그런데 자기장을 빼도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지. 볼까?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간이 없을 때보다 뭐하네? 증가시켜. 얘 역할은 증가시켜 주어 전자 기체를
충돌 빈도를 높여준대. 그러면 없어도 뭐 한다는 거야? 이동한다는 거고, 없어도 뭐 한다는 거야? 충돌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없어도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에 대한 정보는 처음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이 문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네. 그러면 지금 이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머릿속에 없어도 된다고. 여기까지가 핵심인 거니까. 계속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이 양이온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렇지. 전기력에 의해.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담겨져 음극에 박히게 돼요. 그럼 음극 간다는 얘기인 거네. 양이온은 음극,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양이온은 이렇게 되는 거네. 됐어? 다시 지금 음극에서 뭐 때문에? 고전압 때문에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이동하는 중에 기체랑 충돌이 돼서 그 기체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양이온하고 전자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전자는 계속 가는 거고 나눠진 양이온은 음극으로 가는 거고. 됐어요? 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장에 대한 이 설명은 없어도, 자기장에 대한 설명은 없어도 흐름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중간에 집어넣은 거야. 왠지 많아 보이게. 여러분들 순서 파악하는데 헷갈리라고. 문제 볼게요. 음극은 전자를 방출하여 기체 분자에서, 이거 끝나야죠. 음극은 전자를 방출하여, 맞아 틀려? 맞죠? 음극에서 간다고 했으니까 맞아.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지금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이래. 그럼 봐봐. 방출하여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 전자가 방출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거? 이미 전자가 방출되기 전에 이미 분리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이 양이온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 양이온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 그렇지, 충돌해서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가 방출된 거랑 양이온이 생성된 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이 문장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잖아. 전자를 방출하여 기체에서 어떻게 돼야 돼? 기체에서 양이온을 분리한 뒤 이렇게 돼야지. 됐습니까? 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 양이온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틀린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첫 번째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쉬운 것부터.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쉬워. 두 번째 문제 먼저 해주시고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1번 문제를 합니다. 2번 문제 먼저 하시고 1번 문제를 해주세요. 두 번째 문제부터 두 번째 문제 보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냐면 얘는 뭐 특별하게 머리를 쓸 거는 없어. 잘 정리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 볼게요.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대 수단에는 지금 뭐에 은근히 붙었으니까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수단에는 첫 번째 민사적 수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적 수단,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적 수단. 그런데 민사적 수단에는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벌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민, 형, 행. 그런데 민은 다시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 형은 벌금이 되는 거고, 행은 과.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도 아직 채 읽지 않았는데 지금 그 문장에서의 모든 대상들이 다 핵심 정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눴으니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상하관계가 되겠죠. 상하가 됐으니 얘네들끼리는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건 자연스럽게 공통점이 되겠죠. 계속 봅니다. 이들은 각각이 어떻게 돼야 돼? 1, 2, 3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 그러면 얘는 지금 피해자, 구제, 가해자, 징벌, 그 다음에 위반 상태, 시정.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어가 뭐였어? 뭐로 연결되는 거였어? 예를 들어가 같음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죠? 그냥 나눠주기만 한 거야. 나눠준 것밖에 없잖아. 뭔가 머리 쓴 것도 없어. 그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눠준 것과 짝을 맺어주면서 읽으면 끝이야.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적발된 경우인 거니까 불법행위가 되겠지. 적발된 경우 얘는 불법행위와 연결이 될 거고,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송을 제기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제기당하거나,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누가 한다는 거야? 누가 한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벌금, 과징금에 뭐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여기는 주체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여기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다루고 있어? 어디서 다루고 있어? 이거 앞에서 봤던 뭐랑 똑같아? 앞에서 봤던 그 원숭이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 원숭이에 예를 들어야 뭐가 들어있었어? 지금 장소기업 관련된 정보가 하나 들어있었던 거지. 이거야.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를 어려운 거 아니고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핵심 정보도 아니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보를 하나 숨겨두는 거죠. 그럼 우리 앞으로 넘깁니다. 우리 앞에 예를 들어 썼죠? 앞에 넘겨봐. 앞에 동그라미 1, 2 썼잖아. 동그라미 3을 해야지. 지금 아까 예를 들어 동그라미 1, 앞에 앞선 내용이 어렵지 않을 경우, 동그라미 2, 앞선 내용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했잖아. 동그라미 3이야. 숨은 정보 주의. 예를 들어 동그라미 3입니다. 숨은 정보 주의. 예를 들어의 핵심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얘 아까 뭐였어?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대. 그래서 지금 주체가 얘는 피해자. 그러면 어떻게? 법원이 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기관으로부터 가징금. 그러니까 얘는 법원, 얘는 행정기관이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주체. 그래서 예를 들어에 요 내용이 숨어 있었던 거야. 이것도 핵심 정보.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정적 제재 어떤 거?
금전세,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벌금, 과징금이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아, 중복제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얘는 중복제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면 정리해주면 돼. 다만 이 지문에서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를 통해서도 핵심 정보가 제시될 수 있다. 거기에 핵심 정보가 숨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주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문제 봅니다. 처음부터 틀렸네요.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은 누가 했어? 법 위반 상태의 시정 누가 한 거야? 그렇지, 법원이 아니지. 틀린 거죠?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 법원은 법 위반 상태 시정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기업에게 벌금형은 맞아 틀려? 법원이 벌금형 내리는 거 맞아 틀려? 맞잖아. 지금 법원이 벌금형 맞잖아. 뭐가 틀린 거야? 지금 목적이 틀린 거지. 지금 목적은 이렇게. 맞죠? 자, 지금 주어가 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원은 법 위반 상태 시정은 틀렸던 거고 벌금형은 맞는 거고. 행정기관은 피해자의 구제를, 여기도 틀렸죠? 피해자의 구제는 누가 해? 피해자 스스로가. 과징금은 맞는 거네.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봐봐. 지금 여기에 있는 선택지는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 쓴 거야. 이게 기본이야. 선택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 대상이 나눴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야. 대가리 이렇게 해놓고 다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틀린 거지. 다시 독해는 비문학을 읽는다는 얘기는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는 것.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선택지의 의미, 얘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들어있는 키워드, 핵심어들의 짝, 배열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보는 것 뿐이에요. 의미를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단어들이 그 주어와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과제집에 들어있던 것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 과제도 똑같아요. 일단 복습하기. 그런데 앞에 나왔던 것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오늘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복습하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세 번째 문제 못했죠? 세 번째 문제랑 또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오겠어? 세 번째 문제랑 한 장 넘기면 한 걸음 더가 나옵니다. 한 걸음 더는 그게 다 한 문단이야. 지금 한 걸음 더에 문제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게 실제로 내가 두 문단을 합친 게 아니야. 그냥 한 문단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 있는 거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리고 3학년 수준인 거고 1, 2학년 때는 이런 지문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두면 글을 읽는 것이 생각보다 수월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한 걸음 더까지 풀어오시는 것이 다음 주 과제. 그 다음에 이 과제집 10쪽은 이제 2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쪽까지 하기로 했던 거죠? 아니 8쪽까지네. 9쪽부터는 이제 2장입니다. 그래서 9쪽부터 얼마 안 되네요. 9쪽부터 13쪽까지 9쪽부터 13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혹시
거기에 있는 거 이제 과제집이 됐든 뭐가 됐든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우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 있죠?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 과제 몇 번 요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맞아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질문 대환영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신용파산 스와프는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네요. 뭔지는 나도 잘 몰라.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여기 봐.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딱 주어진 거 안에서만 그냥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제시된 건 다 옳다고 생각을 해. 그게 이제 국어에서 전제예요, 전제. 물론 문학에서 조금 달라. 하지만 비문학은 추가적인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돼. CDS 거래래. 신용파상 스와프를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대. 그런데 우리 앞에서 매입 매도라는 말 봤지? 우리 매입 뭐였어? 아까 앞에서 매입 뭐였어? 요 매입 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단어인 거니까 꼭 기억합니다. 매입은 사는 사람이야. 매도는 파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 매입과 매도가 설명이 이해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가 설명이 필요한 걸까? 지금 CDS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이미 우리는 매입자, 매도자는 알아. 이거는 이제 기본 어휘야. 3학년인데 고3이 됐는데 매입이 뭔지 매도가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태어나야지. 그럼 그만큼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한 2, 3년간의 시간이 쌓이면 자꾸 보게 될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뭐만 처리가 되면 돼? CDS 거래를 알기 위해서는 뭐만 처리가 되면 돼? 내가 우리 딱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잖아. 매입자, 매도자 설명됐잖아. 우리 이해가 됐잖아. 그럼 뭐만 처리가 되면 돼? 그렇지. 보장이라는 말만 처리하면 돼. 그러면 CDS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 뭐가 설명이 되는 거야? 보장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죠. 뭐래?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래. 그래서 보장 매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그럼 여기서 잠깐, 부도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쪽난 거. 망하는 게 부도죠. 부도가 나면 보장 봐. 지금 여기 쉼표 있어. 보장 매도자는 이에 따른 손실을 뭐하는 거래?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거래.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 그 보상한다는 얘기는 돈 준다는 얘기인 거지. 누구한테? 그렇지, 보장 매입자에게. 그럼 보장 매입자는 어떤 사람인 거야? 돈 받는, 왜 돈을 받죠? 여기서 왜 돈을 받아? 부도 나서.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지금 위에 있는 거랑 연결을 해야지. 먼저 뭐에 대해 설명했어? CDS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밑줄 친 것 중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 밑줄 친 것들 중에서 어떤 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 그렇지, 위험인 거지. 신용은 뭔지 몰라도 돼. 그런데 위험이라는 단어는 알잖아. 근데 부도가 쪽나면 망하는 거라며. 그럼 망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럼 누가 위험한 거야? 누가 위험한 거야? 그렇지. 왜? 매입자가 돈을 받는 거니까.
보장 매도자는 돈을 주는 사람, 보상해 주는 거니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죠. CDS 거래를 통해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방금 생각했던 거, 누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야? 매입자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뭘 통해서? CDS 거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피하는 거지. 누구에게로 위험을 넘기는 거야? 그렇지, 매도자에게로. 됐어요? 요게 어려운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요거. 보장 매도자, 보장 매입자의 관계. 그래서 위험 부담은 실제 이런 거지. 보장 매도자와 보장 매입자 중에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 누구인 거고, 그 위험을 누구에게로 전가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끝난 거야. 그 다음 봅니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기초자산 뭐래?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가령은 뭐랑 똑같아? 구체적 사례랑 똑같죠? 예를 들어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잘 봐야 돼. 이제 지금 이 나오는 내용을 이제 여기다 뭐 해야 돼? 적용해야지. 연결시켜서 봐야 돼. 은행 가분, 기업 의리, 채권을 매입하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러면 위험을 피하기 위하래. 그럼 가분 위험 피하기서 앞에서 위험 피하는 거 누구라 그랬어? 위험 피하는 거 매도자야, 매입자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피하기 위해 얘가 지금 어디 있어? 보장 매입자에 내가 따로 표시를 안 했네. 네. 보장 매입자. 위로 갈까? 보장 매입자가 이거 위험 피하는 거구나. 그러니 갑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보장 매입자가 되는 거네. 위에 보험회사 병과 계약을 체결했대. 지금 아까 위험 피하는 건, 그리고 그 위험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보장 매도자. 그럼 매도자는 누가 되는 거야? 보장 매도자는 병이 되는 거지. 왜? 얘랑 계약했잖아.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채권이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 있네.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바로 갑에 대한 처리와 병에 대한 처리. 을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같음으로요. 이 예를 들어를 제대로 처리하는 거. 문제 볼까요? 얘 망가졌나 보다. 이제 수명을 다 했네. 문제 봅니다. 기초자산의 부도에 따른 손실은 CDS 거래를 통해 손실이야, 손실. 그럼 위험인 거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을 대신 누구 대신? 병이 떠안는 건 맞아, 틀려? 맞아. 그럼 누구 대신이야? 그렇지. 왜냐? 병은 뭐였기 때문에? 보장 매도자. 그리고 갑은 보장 매입자. 그러니 여기는 을이 아니라 뭐여야 해? 그렇지. 갑. 됐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에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당연히 틀려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음에 생각했던 거랑 선생님이랑 내가 설명해 준 거랑 어떤 면에서 일치하고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내가 글을 읽으면서 빠뜨렸던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인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은 나는 몰라. 여러분들만 알아. 여러분들 머릿속을 열어서 내가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푼 결과를 보고 얘는 이게 좀 잘 안 됐나 보다 라고 짐작할 뿐이지.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겁니다.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 우리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또 한 명의 친구, 수진이. 오늘 수진이가 못 왔으니까. 아마 지금 영상 다 여러분들에게 메일 발송이 됐을 거예요. 지난주 영상.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영상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달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제 2주 연습하고 있는 거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보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영상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주세요. 지금 오늘 이제 문단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바로 뭐가 되겠어? 문단 2개를 볼 거야. 문단 2개를 본다는 얘기는 글 전체를 보는 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끝이라고. 그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구나. 이번 시간에 한 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다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고생했어.